입시유문연답 제이쌤TV 제이쌤입니다. 지금 선생님 현장 강의가 끝나고요. 지금 거의 밤 12시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거거든요.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일까요? 이제 현장 강의 기준으로 지금 촬영 시점이 3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3월 모의고사 보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뻔히 이 질문이 많이 나와서 매년 현장에서 답을 좀 해주다가 올해는 좀 영상으로 좀 제작을 좀 했고요. 통계 자료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실질적으로 3월 모의고사 성적과 수능 성적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조사한. 근데 그건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좀 보여줄게요. 오늘은 숫자 말고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딱 이겁니다. 뭐 정신론적인 얘기 말고요. 할 거를 좀 보세요.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인지를 외부에서 답을 찾지 말고 그만 말 한 번만 편하게 할게요. 네 안에서 찾아. 왜 자꾸 밖에서 찾니?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할 거야? 학교 선생님이 수능 성적,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그러면 이제 공부 안 할 거니? 알겠죠? 속상한 마음 알고 불안한 마음 압니다. 선생님이 이 일을 벌써 17년을 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해야 할 걸 봅시다 우리.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할게요. 국어는 문학과 비문학에 대한 이 학습의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수학은 실수냐 실력이냐, 영어는 속도냐 정확성이냐. 탐구는 이놈의 녀석 했니 안 했니? 한번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국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또 선생님이 친분을 맺고 있는 현직 또 나름 수강생 수 많은 우리 국어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자문을 통해서 한 번 더 공식적인은 아니고 여러 선생님들의 컨센서스에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문학은 비교적 학습의 색깔이 강해요. 특히 이제 고전 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월이고 아직 수능 특강에 대한 분석도 좀 덜 됐고 특히 고전시가, 고전소설 이런 쪽들 아직은 학습의 영역이 좀 덜 돼 있으니 문학에 대한 점수는 앞으로 계속 내가 학습의 영역으로 쭉 채워나간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문학은 사실 무작정 문제를 많이 푼다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죠? 우리 독서 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 혹은 선지 분석에 대한 힘이 있니?를 묻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의 공부의 방향이 어떤 선생님들별로 조금씩 다 다르십니다. 특히나 독서 파트, 비문학을 접근하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결의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이제 문학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과의 결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문의 어떤 전반적인 읽고 어떤 정보들을 다 하나하나 찾아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논리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이 맞는 선생님과 함께 기출 분석을 똑바로 하면서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선지 분석, 그리고 출제 의도, 평가원이 어떤 의도로 접근을 했는지 단순히 기출을 풀었다 안 풀었다가 아니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는데 이게 혼자 힘으로는 잘 안 된다고요. 글을 읽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1등급 이상의 점수가 혹은 2등급 이상의 점수가 잘 나오고 있으면 이게 이미 체화가 돼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비문학, 독서 파트에 대한 건 한번 선생님의 도움을, 그게 인강이건 학원 선생님이건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기출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선택지 분석의 힘과 출제 의도를 파악하면서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선택 과목에 대한 엄매와 화작은요. 뭐 수험생들 다 알죠. 뭐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엄매가 유리하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미 화작을 하고 있는 친구는 별로 해줄 얘기가 없고요. 엄매를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3개 정도 이상, 3개를 포함하는 거죠. 틀리는 친구들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굳이 엄매를 꼭 해야겠는지. 그래서 6월 평가원 전, 그러니까 우리가 4월, 5월에 모의고사가 있죠. 그때까지 한번 보고 6월 평가원 전에는 어느 정도 확정, 꼭 엄매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학습의 범위가 화작은 이제 거의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엄매를 고집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아닌지는 국어 선생님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무작정 엄매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학. 실수냐, 실력이냐. 딱 번호 지칭해 줄게요. 우리 수원수투에서 1번부터 8번까지 그리고 16번부터 18번까지 물론
해 연도에서 그 해 연도 모의고사에서 약간의 수능 기준입니다. 수능 기준이긴 한데 약간씩 뭐 번호 뭐 8번이 어려울 때가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수능 기준으로 보면 이 공통 범위에 나오는 1번부터 8번까지와 16번부터 18번까지 여기까지는 다 맞췄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를 다 못 맞췄는데 못 맞춘 도 있겠죠. 못 맞췄다면 여러분들은 거기를 실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쪽 틀린 친구들이 나 실수했어요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미 3월 모의고사에서 1, 2등급이 나오더라도 수능 가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3월 모의고사에서도 1, 2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여기에서도 허덕거리면서 막히면서 풀긴 풀었어도 뭔가 어딘가 좀 애매하게 풀렸다거나 아니면 방금 말한 대로 실수, 그음의 실수를 통해 틀렸다면 여러분들 개념 정리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 우리 제자님들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 있어요. 근데 개념 강의를 너무 소홀히 한다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학교 선생님이건 학원 선생님이건 인강 선생님이건 어느 수학 선생님이 개념이 안 중요하대요. 개념 대충 하래요. 다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작 개념을 내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레벨까지 개념을 똑바로 한다는 건 내가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 어느 상황에서건 이걸 내가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가 진짜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자기 레벨의 문제에 맞게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개념부터 제대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속도로. 알겠죠? 다시 한번 이미 상위권인 어느 정도 상위권인 친구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실수했다? 글쎄요. 우리가 구구단 실수하나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해됐죠?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한번 바라보시고. 그래서 되도 않는, 조금 미안해요. 격하게 얘기해서. 되도 않는 킬러 문제나 되도 않는 상위권 애들이 듣는 수업 애들이 들으니까 나도 들어야지. 글쎄, 여러분 수준에 맞는 수학은 왜냐면 티어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시길 바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개념 정리. 수학 선생님들이 막 사석에서 피를 토해. 개념도 안 된 것들이 막 블랙라벨 풀고 킬러 문제 풀고 앉아있고 대치동에서 유행하는 무슨 모의고사 풀고 앉아있고 미치겠어요라는 얘기를 선후배 강사님들한테 진짜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의 수준 한번 보십시오. 알겠죠?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 자, 확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별로 당연히 확통하는 거고 확통은 다 맞추는 겁니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물론 틀릴 수도 있는데 기본 전제가 킬러까지 다 맞춘다라는 전제하에 항상 확통은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미적하는 친구들. 네. 3월 모의고사가 수능 전체 범위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수열이 극한 요 정도까지. 그래서 거기에서도 5개를 못 맞췄으면 수능에서 3등급 이상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정규분포에서 벗어난 친구들도 있겠죠? 여기서 많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수능에서 1, 2, 3등급 안으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상 틀린 친구들 무조건 확통으로 바꿔라 미적하지 마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미적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세요. 학습량이 확통의 3배 가깝습니다. 그럼 그 시간을 수원수투에 좀 더 할애해야 되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특정 공대나 의대 정도 제외하고는 미적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확통을 해도 공대를 갈 수 있는 대학들이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도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준은 이겁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미적 5개입니다. 5개도 못 맞춘 친구들은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 무조건 받고 이건 아니라 통계적으로는 미적을 굳이 해서 점수대를 갉아먹을 조금 굳이 4등 미적해서 4등급 이하가 나오게 되면 좀 억울하잖아요. 확통 선택한 친구들에 비해서 공부는 공부대로 더 많이 했는데. 알겠죠? 참 어려운 얘기지만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국악은 좀 다릅니다. 하려면 이번 모의고사 끝나고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한번 듣고 나서 부모님하고도 또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수학 선생님과도 여러분 목표에 비춰서 한번 비교를 상담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어입니다. 제 주전공이죠. 선생님이 지금 영상도 계속 제작하고 있고 현장 강의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도와 정확성,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말 좀 어렵게 했나요? 더 쉽게. 너 해석되냐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특정한 유형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선생님 저 빈칸이 어려워요. 순서가 어려워요. 위치가 어려워요. 선생님 좀 밑줄임이가 어려워요. 좀 주제 찾기도 틀려 이런 얘기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이 영어를 못해서 틀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요. 지금은 정확한 해석, 문장 독해와 함께 어휘력을 꾸준히 쌓아야 되는데 사실 아까 수학의 개념 부족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영어 단어를 고3 되면 소홀히 한다니까.
네가? 단어 암기를 왜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겁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외우고 있던 친구가 있으면 미안해요. 근데 제 경험상 오히려 고3이 되면 이것들이 단어 공부를 더 열심히 안 해. 대충 합니다. 괜찮아요. 단어 꾸준히 암기하시고요. 문장 독해 기본서, 우리 커리큘럼 기준으로는 올인원 정도, 혹은 이제 다른 커리큘럼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이 짧게 반복할 수 있는, 너무 두꺼운 거 말고 기본서 정도 돌리면서 EBS 수능 특강을 여기다 적용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 공부하시면서 모의고사 문제풀이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뭐 괜찮겠죠. 듣기는 아직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알겠죠? 뭐 지금 여러분이 몇 개 틀렸건 간에 여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많이 틀렸다고 지금 준비해봤자 어차피 감각 떨어지고 다시 여름 이후에 어차피 다시 해야 됩니다. 쌤 말 듣고 듣기는 나중에 미뤄두세요. 알겠죠? 자, 이제 탐구. 괜히 안 했니?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그렇게 현장 친구들한테도 그랬고 선생님 다른 영상에서도 탐구를 겨울방학에 미리 하라고 얘기했지만 자 이미 안 한 거 어떡합니까? 근데 졸업생 수강후기 선생님 이제 밑에 링크에다가 선생님이 이제 최근 한 2년 동안 받은 졸업생 수강후기 제가 항상 봤거든요. 그 거의 종강 때쯤에 거기 보면 이제 최다 멘트 제이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후배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 메시지를 이렇게 2개 남겨서 친필로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제일 많은 얘기가 제발 탐구 좀 미리 해라. 내지는 내신 버리지 말라. 뭐 요거. 그래서 그 탐구 좀 미리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미 안 한 친구들은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친구들은 일단 한 과목부터 제대로 하시고요. 그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먼저 파시면서 자, 과탐을 선택한 친구들은 이제 생지와 물화인데 생지를 저는 권장을 많이 하는 이유가 비공식적인 통계지만 물화를 선택한 친구들의 국영수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탐구에서 표준 변환 점수로 점수 반영이 되는데 수능에서 그 표준 변환 점수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같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상대적인 아이들 간의 상대적인 점수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물화를 아주 좋아하거나 아주 잘하는 경우보다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 생지를 권장을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국영수 성적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거든요. 요거 선택한 친구들이. 그러면 내 비교군이 좀 더 성적대가 낮은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잘했을 때 성적이 좀 더 표준 변환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안 썼지만 과탐 2과목이 부담된다면 한 과목을 사탐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입시 전형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으니까요. 됐죠? 그리고 사탐을 선택한 친구들은 선생수 적응 과목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경제라거나, 그죠? 정법이라거나, 한 친구들은 알아요. 정말 좋아하니까, 그죠? 이런 애정이 있으니까, 할 텐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점수가 진짜 빵빵, 1등급 50점 찍은 경우 아니라면, 애매하다면 한 번만. 왜냐하면 수험생수가 적은 게 정말 나중에는 조금 치명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하고 정말 잘하는 경우는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좀 애매하다면, 이번 시험 보고 나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되 사탐은 6평에 바꿔도 됩니다. 6평에. 그래서 아직은 여유가 있어요. 알겠죠?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선생님 수능 성적일까요? 제가 아까 엉뚱한 대답을 한다고 했었죠. 자, 이제 대답해 볼게요. 방금 말했던 그런 걸 신경 써야죠. 그런 걸 신경 쓰면 it's up to you. 방금 말했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한다면 성적이 당연히 오르겠죠. 주변에서 온갖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재수생이 끼네 마네 고3들은 성적이 오히려 떨어지네 뭐 통계를 봤더니 3월에 5등급이었는데 수능에 뭐가 나올 뭐 1등급이 나올 확률은 0.5%다라. 다 집어치우고. 왜냐면 그건 과거에 그랬다는 거고 여러분은 다를 수 있잖아요. 물론 다시 선생님도 아까 정규분포 얘기를 했으니까 맞아요.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그런 통계들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어쩌라고 그거 봤다고 아까 처음 했던 얘기 공부 안 할 거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it's up to you 라고 강하게 써놓은 이유는요. 해야 될 걸 보란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든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의 상당수가 아마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여러분 욕심껏 내지는 여러분이 바라는 성적이 아니어서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요즘 뭐라고 하듯이 얘기해서 조금 미안하기도 한데 다시 한번 해야 될 거 보셔야 될 시기입니다. 각 과목별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뭘 선택해야 되고 뭘 고민해야 되는지 얘기했습니다.
해야 될 걸 보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이 고민할 시간 자체가 없다고요. 마음 다잡고 공부하는데 도움되었길 바랍니다.